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적 디자인 도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서울 곳곳에 다양한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은 7.8,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느낀다면 어느 정도의 위력일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무료 도시락 등 이웃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은평구 연신내를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시승 등에 함께할 국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디자인 혁신 건축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 환경 정비는 물론 도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 첫 번째 대상지로 노들섬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목조 건축물인 스페인 세비야의 메트로폴 파라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 모두 창조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치르는 명소입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은 디자인을 먼저 결정한 뒤 사업에 착수하는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분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입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사업 초기에 혁신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을 120% 상향하고 높이, 층수조,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혁신 디자인 건축물은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만큼 설계비와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정된 특별 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해 개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안을 먼저 노들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강의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인 스카이 트레일러와 문화체험이 가능한 보행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 예술 무대를 마련하고 한강의 수위에 따라 수변 공간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바운드리스 쇼를 설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 건축 혁신을 통해서 10년 내 서울을 세계에서 도시 건축 디자인을 선도하는 도시, 도시 경쟁력 세계 5위, 그리고 3천만 관광 도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울시는 노들섬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청해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구상이 결정되면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국토부는 GTX-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단은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 등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입니다. 국민참여단은 GTX 준공역사 시설 점검, GTX 철도 차량 시승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은평 연신내 등 서울 도심을 지나 수원 동탄을 잇는 노선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오는 26일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 은평구의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 선진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탐색하고 은평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무 국외 출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초는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7박 9일간 시드니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산불 복구센터와 시드니 올림픽파크, 뉴질랜드 와이라케이 발전소, 레드우드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출장길에 나서는 인원은 의원 17명과 의회 3국 직원 6명 등 모두 23명이며 출장비는 9,200여만 원입니다.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와 사전 심사 회의록은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은 규모 7.8,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 집 안에서 실제로 느낀다면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네, 가구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사람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난스럽게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당황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내가 설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가가 아니라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서 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딱딱한 테이블이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잡고 테이블이 밀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테이블을 잡고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멈췄다 하시면 문을 열어두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예 건물 밖으로 나오셨다면 건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안전한 공원이나 운동장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필수사항입니다. 이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행동령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안전체험관 같은 곳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물가 비상입니다. 난방비는 폭등했고 외식 비용도 많이 올라서 지갑 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무료 도시락과 1,000원 식당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현장에서도 이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 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쌀과 삼겹살, 상추를 비롯한 채소, 두부 등 모두 더해 비용은 45,700원. 된장과 김치 등 밑반찬을 더하면 한 끼 상차림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와 오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그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요. 여기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지면서 서민 가게는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70개,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봉사자들은 요즘 무료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1,000원 식당 기운차림. 1,000원이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홀몸노인과 영세한 인접시장 상인들. 기운차림 역시 고물가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더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버섯 등 식재료가 식당으로 한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고물가에도 1,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상인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이 맘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떳떳하게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잘 먹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정말 좋죠. 우리 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고 여기 기운 차림에서 또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있죠.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양천구가 동업무보고회에서 제안받은 주민 건의사항 89건 중에 80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사항 중 즉시 조치 11건을 포함해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한 사항은 42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구는 주민 간 이해 상충, 법적 불가 등을 이유로 구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항 9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재검토한 후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달 18개의 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신년 업무 보고회를 열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버스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거리비례 운임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버스 거리 비례 운임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는 버스 운영사의 경영 악화를 돕기 위해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 요금 제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서울국제아트엑스포가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미술 분야를 소개하고 새로운 미술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국내외 작품 1,5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김환기, 박수군, 이중섭 등 초대 작가 특별전도 열립니다. 관람 신청은 서울국제아트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전시하는 형식은요, 아트페어라는 게 있고 비엔날레 그리고 공모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올림픽 형식까지 가미를 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콜라보 형식, 그러니까 컨버전스 형식의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